북한이 한미 정상이 합의한 평화적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 구상에 호응하지 않고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을 할 때마다 나오는 용어가 있죠. 바로 레드라인입니다. 빨간 선, 그러니까 한계선을 넘으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넘어오지 말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선까지 도발을 하면 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하는 걸까요? 그 기준을 팩트체크해 봤습니다. 김진애 기자, 일단 우리 정부가 말하는 레드라인 기준은 뭡니까?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북한의 도발이 점점 레드라인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죠. 네. 그럼 이 레드라인이 뭔가 청와대에 물어봤더니 북한이 어느 정도 도발을 했을 때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할 수 있을까?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진 않았습니다. 네. 어디가 레드라인이냐고 얘기하면 딱 짚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단계까지 가는 것들을 우린 레드라인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 북한이 주장하는 ICBM 발사는 어떻습니까?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이 청와대 말을 보면 마지막 단계까지 가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부는 북한 ICBM을 완성 단계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레드라인을 넘진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은 어떻습니까? 사실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ICBM이 사실상의 레드라인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있어 왔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폴란드를 방문한 자리에서 네. 자신은 레드라인을 긋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아주 나쁜 행동을 한 데 대해선 엄중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우리가 가진 능력 중 하나가 막강한 군사력이라면서 그것을 사용해야만 한다면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북한은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도발을 해왔고 네.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한 번도 군사 공격을 한 적이 없고 네. 그러면 북한이 한 번도 미국의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사실 미국은 1994년 이 영변 핵시설 폭격 계획을 세웠던 후로 묵시적으로 북한 핵 개발에 이 레드라인을 정해 놓았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원래는 폐연료봉 재처리가 레드라인이었는데 2003년에 북한이 이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럼 핵실험은 안 된다, 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북한이 넘었습니다. 레드라인을 넘긴 했지만 제재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레드라인이 대체 무슨 소용이냐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해서 미국이 실제로 북한의 군사 공격을 하긴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네. 이 자칫 한반도 전면전이라는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이 레드라인이 반드시 선을 넘으면 공격하겠다는 용도라기보다는 전략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일종의 상징적인 경고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북한의 ICBM 발사도 레드라인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모호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레드라인의 모호성이 북한의 도발을 사실상 방치해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미국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계속 후퇴만 하고 실질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거냐, 반드시 그렇진 않을 거란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국제사회의 불안정을 가져오는 요인을 막을 수 있는 옵션은 뭐냐, 1, 2, 3, 4, 5 다 이걸 따져본 다음에 그런데도 북한의 태도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저는 군사적인 옵션이라는 것도 쓸 가능성이 남아있다. 네. 북한이 지금 레드라인을 밟고 있는 거면 넘어오지 말고 뒤로 좀 돌아가야겠죠. 네. 팩트체크 김진애 기자였습니다.